네, 안녕하세요. 사주상담방송의 화인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에 계신, 저희 미국에 계신 해외 동포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상담을,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도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되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사주풀이를 그분을 풀어드리는 걸로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같이 공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 계시고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도 미국 분이시고 하니까 거기서 일단 이 사주랑 맞는지 시간을 제가 좀 찾아보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시간을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특정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일단은 본인의 사연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셨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을 은퇴를 하게 된 계기는 그 동생분이 가게를 같이 이제 운영하자 어떤 제안 때문에 이제 회사를 은퇴하고 이제 은퇴하게 되고 가게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그 형제가 이제 남매였는데 이제 한 분과 이제 배신을 당하고 이제 상처를 좀 받고 지금 있는 가게를 이제 나머지 동생에게 이제 파는데 언제쯤 팔았으면 좋겠냐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본인 사주에는 되게 이제 그 원진살이라 그래서 사주 자체는 되게 예민해요. 본인이 목기운인데 목기운이 이제 굉장히 그 여성적이기도 하고 도화살이 2개나 있어요. 되게 미인이 아니실까 싶은데 일단은 그 어떤 그 야리야리하면서도 그리고 그 인성 우리가 인복이라고 그러죠. 인복이 되게 좋아요. 그래도 그러면 공부운도 좀 있었어요. 이 인성이 있어주고 관상생이 돼야 공부도 하고 남편도 만나서 안정적인 어떤 구도로 가고 관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 관은 직장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근데 이제 관에 천마살이 붙었다는 거죠. 해외 역마살이. 그런 외국인하고 관련이 있죠. 외국 회사, 외국에서 다니는 거 이게 다 들어가요. 그것도 좀 중궁이야. 그러면은 어떤 내 명예 그리고 나 스스로도 어떤 그런 성취욕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그런 게 되게 강하죠. 그리고 인복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면에서는 나에게 굉장히 어쨌든 힘이 되는 존재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그 남매 때문에 이제 좀 힘들어하는 건데 저는 딱 여기서 보여지는 게 지금 이 대운 61세에서 68세는 정리가 되실 거예요. 2개가 다 떴어. 비견겁제가. 그것도 비견겁제는 일단 나에게 있어서는 겁제잖아요. 형제일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겨줄 건 넘겨주고 그러니까 팔 건 팔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사실 그런 기간이에요. 그게 61세에서 68세. 그래서 그건 본인이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육친이라 그래서 형제도 여자 형제, 남자 형제 따로따로 육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남자 형제가 좀 낮고 여자 형제가 좀 약하게 나오긴 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면도 있어. 원진살의 특징이요. 사실은 한번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잘 회복이 안 돼. 용서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되게 좀 예민하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가 어느 정도 살아있고 일간이 토기 때문에 너그러움도 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품어주고 약간 좀 배려해주는 면도 있고 마음도 넓은 면도 있어. 그러면서도 좀 깐깐하고 약간 예민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신경적으로 좀 예민해.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혼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본인 갖고 있는 성향에. 그래서 남편과 본인 사이에도 원진살이 있어서 원래는 일반 어떤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되게 좀 미운 마음도 있고 본인이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왜 미워하면서도 또 이걸 애증이라고 그러죠. 애증 관계로 가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 액땜하는 방법 중에는 주말 부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외국인과의 결혼이 오히려 액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싸울 것도 덜 싸우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어. 그래도 관은 좋아요. 그리고 정관이 동에 있어서 첫 번째
남자애가 더 나하고는 인연이 더 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앞으로 69세에서 72세는 대운이 바뀌어요. 예, 그때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관과 재관이 지금 합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또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복이 있고 그런 분들은요. 네, 나중에라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 이거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면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이제 나이가 조금 이렇게 드셨을 때도 이제 용서하고 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본인도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 목기운에 그 화해살이 있어요. 화해살. 그게 뭐냐? 신경계통에 되게 예민하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면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면역성이 자주 떨어진다든가 잔병 치레를 할 수 있다든가 몸이 좀 약해요. 생각보다 좀 약해. 갖고 있는 기질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일단은 뭐 인성이 있고 나 옆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는 기운도 있고 해서 예, 뭐 버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건강이나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해. 내가 자꾸 신경 쓰고 막 이러면요. 내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을 좀 많이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런 면에서 신경을 조금 편안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주상으로는요. 네, 본인 이제 좀 자존심도 강하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상처받거나 배신당하거나 하면 또 그걸 또 참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네, 그런 면이 있네요. 자, 궁금한 거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뒤에 운을 살짝 이렇게 짚고 그냥 넘어갈게요. 네, 69세에서 72세에는 이제 편관이 와요. 편관. 자, 편관에는 뭔가 내가 다른 어떤 그 일을 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68세 전에 그 넘길 건 넘기고 그 형제와의 정리가 다 끝낸 후에는 새로운 일을 아마 하실 거예요. 새로운 어떤 감투를 쓰거나 간판을 달거나 명함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이분은 오랫동안 이렇게 뭐 편하게 쉬는 스타일은 분명히 아닐 거다. 네, 뭔가 일을 새롭게 하거나 또 다른 일을 또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기운이 많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이제 72세 넘어가면 이제 73세에서 77세죠. 예, 그때는 조금 쉬셔야지. 그때는 약간 휴문이라는 그런 절명, 휴문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내려놓고 좀 쉬시면서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하시면서 예, 지내셔야지. 만약에 내가 그때 뭐 좀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남편이라도 이건 벌 수도 있어요. 이게 재성이 들어오면 남편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과 또 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노후에도 뭐 크게 돈 걱정하거나 그런 사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가지세요. 네, 다만 내가 뭐 늦게까지도 가만히 계실 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떻게 노후에는 그 나름대로 다 내려놓고 예, 편하게 좀 지내시는 것도 예, 괜찮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거나 그러면 목기운이 깨져요. 목기운 그게 사명을로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 지금 현재로는 뭐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이 이 사주 중에 사명살이라고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사명삼살이라는 그 기운 때문에 예기치 못한 네, 그런 안 좋은 일이 중간중간에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왜 있어요? 46세에서 54세도 네, 사명이잖아. 네, 그때도 분명히 안 좋은 일 있을 수 있죠. 그 안에 분명히. 그래서 나에게는 이렇게 잘 나가다 한 번씩 예,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순탄하게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원진살인 경우는요. 첫 번째 안 좋은 게 남을 원망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안 되거나 그러면 사실 그건 운적으로 그게 안 좋을 땐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그게 뭐 남 때문이 아니야. 내 운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뭐 사기도 당하고 뭐 그게 뭐 내가 노력해서 뭐 안 당하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당할 땐 당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남에 대한 미움을 갖거나 남을 너무 원망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푸는 거
그래야 또 다른 시작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리하실 때는 네, 깔끔하게 네, 넘겨줄 때는 넘겨주시고, 아마도 뭐 슬슬 네, 뭐 충분히 예, 가능해요. 그 안에 옮기시는 거. 네. 가능하면 조금 68세 전에는 하시는 게 좋죠. 네, 너무 길게 그렇게 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잘 마무리 지시고 네, 새로운 거에 또 도전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해외에 관련된 그 사연이라 제가 여기는 내가 보여지는 대로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쯤 넘겨주는 게 좋냐라고 얘기했는데 빨리 넘겨줄수록 좋아요. 네, 그래도 그래 놓고 정리를 하시고, 올해는 아니고요. 올해는 아니고 내년 후년 그 지난데 68세 넘기지 말고 67세까지도 넘기지 말고, 그럼 그 아니겠죠? 64, 65, 66 요 3년 네, 그 안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부터는 삼형삼살 막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형살 들어있고, 그래서 예, 가능하면 68세, 67세, 68세는 아니에요. 그때까지 안 가는 게 좋아.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부터 해서 내년 후년 그 후년 3년 네, 그 안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인복이 좋으시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운이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술장사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술장사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네, 수기운이 나한테 용신이어야지 가능해. 네, 그렇지만 수기운이 용신이기도 하고 네, 여기서는 용신이기도 해요. 내가 그걸 갖다 쓸 수 있어. 그리고 도화살도 있기 때문에 안 맞는 일은 아니에요. 의외로 잘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본인은 조금 더 네, 좀 그 다른 쪽에 좀 만족도가 있을 수가 있어. 다른 일을 했을 때 뭐 명예라든지 그런 쪽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보여져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게 카톡으로 이제 해외에 계신가 통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게 물어보거나 질문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는 이게 이제 카톡으로 하고, 요즘은 보이스톡으로도 하거든요. 그럼 연세가 있는 분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제 방법을 써서 소통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큰 맥락이고요. 제가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상담자 되시는 분은 또 다른 질문은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개인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따로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 올린 거는 어떤 해외에 계신 분들의 특징적인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얘기를 해드린 거고, 육친에 관해서 네, 좋은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형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 예, 여기는 그래도 한 분은 사실 별로고 한 분은 괜찮아. 네, 근데 보여지는 면에서는 네, 지금 월간 남자 형제가 더 좋게 나오긴 하거든요. 여자 형제보다는. 예, 월지는 여자 형제고 월간 남자 형제인데 남자 형제가 훨씬 더 나아요. 여기서는 그런 면에서 잘 맞아. 네, 이렇게 술이나 이런 거하고 잘 맞아. 잘 맞는데 하는 건 좋은데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는 도중에 이렇게 깔끔하게 딱 해소가 안 되고 좀 시끄러운 것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명살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이제 그 대운이 바뀌면 또 다른 일을 한번 도전하시고 그럼 되실 것 같아요. 오는 그렇게 괜찮으니까 네, 과인상생이 돼요. 귀인상생도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고비는 중간중간에 숨어는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중간중간에 있어. 왜냐? 우리가 형살이라는 건 삼형살이나 그런 건 피해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겪고는 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면은 좀, 왜냐면 내가 왕하면 괜찮은데 약간 약하거든요. 그래서 데미지가 좀 다른 사람보다 클 수가 있어요. 빨리 수습하셔야 돼. 심리적인 것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요,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앞으로 그냥 정리하시고 쭉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참, 제가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네, 상담을 하게 되네요. 전국 각지에서 지방에 계신 분하고도 이제 상담을 통화로 하고 그래요. 너무 재밌어. 그분들하고 막 어떤 때는 막 1시간, 2시간까지
이건 사주를 보는 내용이 상담이란 느낌보다는 그냥 막 얘기를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보여지는 거하고 얘기하시는 거하고 막 일치하니까 너무 막 재밌는 거야. 너무 웃기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주의 성향대로 저렇게 사실까. 나는 이제 보이니까 너무 웃긴 거죠. 너무 재밌고. 그래서 너무 똑같다. 이제 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이 사주를 보면서 대략을 느끼거든요. 그분이 어떤지를, 성향이나 이런 게. 근데 막 얘기하시는 거 듣다 보면은 너무 비슷하니까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친밀감을 느껴요. 저도. 오늘도 이제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쩜 이렇게 사주의 성향하고 똑같아. 어떤 땐 목소리까지도 같은 자기 기운하고 굉장히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가끔 토기운이 왕하거나, 그런 분들이 통화하면 벌써 음성이 그냥 쫙 가라앉아. 굵고, 남자분 같은 경우.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통화 중에 느끼는 게 굉장히 신뢰감이 느껴져요. 저분은 절대로 배신 안 하실 분 같아요. 막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이제 금수 기운에 있는 그런 분들 목소리 자체가 아주 명랑해. 아주 상냥하고 그리고 보면 이제 금기운 수기운이야. 이제 그렇게 막 보면서 이제 또 이제 궁합 같은 거 이제 남편도 이제 보잖아요. 그럼 남편의 성향이 나오면은 마치 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둘이서 막 남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편 성격을 내가 막 얘기하면은 똑같으니까 혹시 내가 꼭 남편을 본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한참 웃고 본인 남편인데 남편 용 보고 같이 용 보고 원래 성격이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 타고난 성향이 있잖아요. 그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바꾸기가 진짜 힘들구나. 네, 바꾸려고 해도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특징적인 거. 네, 어떤 분은 사주가 되게 남성적인 거야. 그래서 난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내 성별을 착각했어. 사주 보면서 이거는 거의 남자 사주인데 막 이랬는데 전화 목소리 딱 듣는데 여자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저 남자인 줄 알았다고. 사주가 남자 같아요. 외모는 안 그럴 텐데, 사주에 했더니, 본인이, 내면은 남자라고. 네, 그래서 제가 야망이 있으시죠? 야망이 있대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주대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과정이 임상을 하다 보면은, 너무 재밌고, 일어나고 진짜 맞아 떨어질 때 저한테 굉장히 속으로 막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사주 안에 있는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들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조금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 이제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는 되게 여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음도 넓어. 왜냐면 토기운도 왕하고 일간이 토고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또 포용도 해요. 다 좋아. 그리고 중궁에게 관 있는 분들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분도 야망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명예욕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약간 남성적인 기질이 있어. 보여지는 건 되게 여성적이거든요. 이분도. 근데 기질은 약간 남성적인 게 있어요. 약간 과감하고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그게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이 내면적인 거는 여자지만 막 야망 있고 그런 분이 있거든. 명예욕 있고 이제 여기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런 거. 근데 은근 까칠하지. 네, 아주 예민한 면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사주의 틀에서는 크게 못 벗어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태어난 본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위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면 많이 컨트롤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내가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지적으로 공부도 많이 해서 여러 가지를 내가 후천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커버를 하면 그 본성이 많이 가려지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성격이 안 좋은 면도 있고 막 그래도 내가 그걸 알고 고치려고 하고 좀 나름대로 막 하면 많이 가려져. 마치 쌩얼이 아닌 화장을 막 해서 나의 그 단점을 가리는데 지우면 원래 쌩얼은 원래 그 모습이죠. 네, 그런 것처럼 커버는 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깊이 사귀어보니까 어머 저런 면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본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사회생활을 하거나 내가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성격이나 이런 거는 타고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니하고 저하고 형제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똑소리 나고, 그리고 또 성격적으로 엄청 깍쟁이라고 내가 맨날 그 있잖아요. 성격이 아주 똑똑히 IQ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영재 소리 듣고 태어났는데 이제 돌 지나가지고 그 라디오에서 노래 뭐 넓고 넓은 바닷가에 그 노래 있잖아요. 한 번 듣고 바로 따라 해가지고 엄마 깜짝 놀랐다는 거야. 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했더니 지금 라디오에서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노래를 이렇게 불렀대요. 한 살, 그러니까 돌 지나서 완전 천재, 막 천재라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저는 4살까지 말을 안 했대요. 바보 아니야? 바보. 4살까지 말을 안 해서 엄마가 제가 무슨 지적 장애가 있나, 언어 장애가 있나 걱정을 했대요. 말을 안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순간에 그 길에 갑자기 쥐가 보였나 본데, 어릴 때 되게 놀랬나 봐. 갑자기 말을 하더래요. 쥐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제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구나. 제가 굉장히 좀 느린 거죠, 느린 거. 그리고 태동부터 다른 거야. 언니나 남동생 같은 경우는 막 안에서 막 두다다다다다 움직이고 막 성격 급하지 막 다다다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둘째였거든요. 저는 움직이질 않던데 뱃속에서 움직이질 않대, 애가. 그냥 한 번 움직이면 그냥 쑥 한 번 움직이고, 그리고 가만히 있고, 그러다 또 한 번 쓱 움직이고, 움직이질 않더래, 애가. 그래서 아들인 줄 알았. 성격이 이제 아들 말도 안 하고, 태어났을 때도 4살까지 말을 안 했다니까 지금 말 엄청 많은데, 그런 거 성향이구나, 타고난.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말수가 없고 되게 그 내면으로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고난 성향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격이 아직도 많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 나가면 말을 잘 안 해요. 진짜. 말하기가 싫어.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되게 좀 나랑 이렇게 공통된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웃고 그래요. 왜냐면 굳이 내가 거기서 낄 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 좀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사주 같은 경우는 내가 말 안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 사주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잖아.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굉장히 또 할 때는 또 이렇게 따다다다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서서 이제 회사를 가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말 잘 안 하는 편이지. 네, 그래서 그게 다 타고난 것 같아. 예. 뭐 못 고쳐요. 예. 아무리 막 그래도 안 고쳐져 잘. 이제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야지 막 하면서도 그게 친구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겁재가 별로 안 좋아서, 네, 그런 면도 있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겁재가 그렇게 좋은 작용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사명살에 걸려 있는 겁재라 언제 또 나한테 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기운은 갖고 있다. 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지. 그 형제도 또 나에게는 좋은 형제가 있고 안 좋은 형제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안 좋게 작용할 때도 있긴 해요. 겁재 작용이 좀 형제나 이런 쪽으로 안 좋을 때는 또 그 작용을 하는데, 네, 여기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품고 막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가끔 보면은 그 형제나 부모하고 등지고 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물론 연을 끊고 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주 안에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서도 아빠하고 인연이 없네요 라고 얘기하면 딱 둘 중에 하나야.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시거나 아버님하고 좀 멀리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나하고 이게 교류가 별로 없거나 뭐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이 사주 안에는 자세히 보면은 육친, 그러니까 부모님의 성격이나 능력도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일반 태어난 시간 헷갈릴 때는 물어봐. 부모님 중에 아버님이 능력이 있지 않으셨어요? 예. 능력이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능력이 있대. 그러면 이 시가 틀린 거지. 여기는 그게 어느 정도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뭐 결혼하기 힘든 사주는 있지만 결혼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남편과의 관계에서 인연이 없거나 좀 떨어져 지내거나 있어도 없는 듯 지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사주 안에 있는 대로 물어보면 돼. 그리고 뭐 자기가 인복이 없어. 그럼 당연히 뭐 인복이 없는 걸로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느 신체 부위가 되게 약하게 안 좋게 나왔어. 그럼 그게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러면서 그 시에 어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단서를 제가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 안 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냥 보여준 대로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얘기한 게 시가 틀리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있거나 못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럼 엄청 답답해. 사실은 좀 얘기를 좀 이렇게 듣고 그 시간이 맞는지 좀 나도 확인하고 그러면 확신이 생겨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시간이 이게 맞나? 이제 약간 고민될 때는 사실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이분의 사주를 그렇게 길게 푼 건 아닌데, 그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라고. 왜냐면 이제 부궁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말로만 일단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또 왜 부궁도를 안 열고 하냐, 막 그렇게 얘기하고 또 부궁도를 또 이렇게 열고 하면 또 엄청 또 딱딱해 보이잖아요.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로만 그냥 했습니다. 가끔 제가 유명한 사주 풀 땐 또 제가 또 부궁도 펴놓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뭐 전문인 아닌 이상 그렇게 보면서 알아듣는 분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펼쳐놓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야 그렇게 말로만 떠드는 거 누가 못하냐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근거가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얼굴을 알아? 뭐 목소리를 들어봤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요? 생년월일 갖고 내가 얘기하는데 무당이 아닌 이상 그거는 좀 그런 말은 할 얘기는 아니죠. 물론 이제 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뭐 대충 알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두들겨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사실 연예인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요. 요번에 그 송가인 씨 올린 것도 나는 그분은 누군지도 몰랐어. 그리고 그냥 사주에 있는 그대로 그냥 저는 그냥 풀이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고 뭐 어떤 분은 야 그렇게는 뭐 나도 뜯어 맞히겠다 막 그러는데 해보세요. 그거 어려워. 뜯어 맞히는 거 그게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야 돼.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게 뜯어 맞힐 수가 있냐고 논리적으로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나이랑 뭐 상황을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항상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어요. 뭐든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걸 봐도 받아들이는 사람 심성에 따라서 다 전달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늘 받아들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살면서 하나라도 더 얻게 되지 부정적인 사람은요 일단은 본인 손해거든요. 제대로 못 받아들이잖아. 그리고 정신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주를 너무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은 이런 상담을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내가 이런 면이 있었네.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제가 그거는 좀 잘해요. 이건 내 자랑인데 그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 그분의 성향과 성품과 상황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제가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런 면이 있었지. 그게 비록 안 좋은 면일지라도 내가 그거를 이런 면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는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구나. 스스로 한 번쯤은 짚고 가는 거죠. 성격적인 면도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이제 사주를 통해서 이런 면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또 그걸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하시면 돼. 그냥 맞나 안 맞나 막 들여다보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이제 오늘 보신 분도 사실은 그런 면이 본인도 사실 좀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좀 지내시면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사설이 길었습니다. 다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고요. 제가 사주 그 강의를 좀 올려야 되는데 요즘 제가 조금
못 올렸네요. 네, 조만간에 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다음 방송 때 뵙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실시간 방송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밤 10시에 하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